향덕들의 파라다이스다. 향덕이라면 진짜 꼭 가보시길 추천하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백화점 향수 플로어에는 뭐가 있을까? 10년을 앞서 나가는 편집샵. 외국인이 보는 내 이미지에 맞는 향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 향수 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난생 처음으로 프랑스를 다녀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날씨 좋은 휴양지를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평소에 유럽에 대한 큰 판타지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좀 말이 다른 게 프랑스가 진짜 향수 종주국이잖아요. 향수의 나라, 향수의 고장이니까 파리는 언젠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내가 향수의 발상지를 따라가는 역사적 투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향수 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학술적 자료나 막 문화유산 이런 걸 둘러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수의 지금, 현재에 대한 궁금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파리지앵들은 어떤 향수를 쓸까? 지금 파리에서 핫한 브랜드는 뭘까? 한국의 트렌드랑 프랑스의 트렌드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를 직접 목격하고 싶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명한 향수 매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스토어 뭐 이런 데를 가보고 시향이나 쇼핑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나름의 향수 관광 루트를 공유해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향덕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한 향수 편집샵 노즈, 일명 코파리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니치 향수가 진짜 많아요. 브랜드도 다양하고 그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약간 비인기 향수들도 많고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는 브랜드도 정말 많아서 여기 가면은 내 코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애석해요. 향덕이라면 진짜 꼭 가보시길 추천하는 편집샵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워낙 향수가 많다 보니까 뭐부터 맡아봐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즈파리에서 만든 자기 취향 기반 향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그 매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평소에 즐겨 쓰는 향수들을 입력하면은 인공지능이 나한테 맞는 향수들을 몇 개 제안을 해줘요. 제가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꽤나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운 좋게 그 노즈의 창립자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도 최근까지 종종 그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즈가 좋은 게 한국으로도 직구하기가 쉽거든요. 꼭 프랑스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집에서 그 테스트 해보고 결과로 나온 향수들을 작은 용량 샘플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파리 갈 일 없으신 분들이라도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향수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노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보통은 노즈 가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그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시향을 해보는데 저는 약간 내가 바로 향수 빅데이터다. 내가 인간 챗 GPT다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테스트 없이 저희 친언니랑 노즈를 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친언니가 되게 향을 모시고 어릴 때부터 제가 하도 막 각종 향수들 집에서 뿌려대고 모으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향수라면은 난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우리 집에 아무리 좋고 비싼 향수가 많아도 나는 향수 보기를 돌같이 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언니를 제가 언니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여기서 내가 찾아줄게 라고 이렇게 노즈를 끌고 가서 이것저것 추천해 주기도 했고 또 실제로 언니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을 담은 영상도 제가 곧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마리텐이라는 백화점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샌드강 퐁네프 다리 옆에 있고 또 근처에 루브르 박물관이나 퐁피드 센터 이런 유명 스팟도 근처에 있어서 파리 관광하다가 방문해보기 좋은 위치예요. 이 사마리텐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인데 최근에 LVMH가 거대 자본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물 외부나 인테리어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막 프랑스의 아르누보 양식을 보존한 그런 고전미가 확실하면서도 또 현대적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텐이 요즘에 파리에서 되게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더현대 느낌? 인기 많은 명품이나 트렌디한 브랜드들 다 입점돼 있고 백화점 안에서 뭐 루이비통 패션쇼도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는데 역시 향수 섹션이 있더라고요. 파리에서 가장 핫한 백화점 향수 플로어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쭉 둘러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 뭐 조말론, 딥티크, 아쿠아디파르마, 메종 프란치스커전, 킬리안 등등 뭐 지금 한국 향덕들한테도 인기 많은 브랜드들이 그대로 입점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마리텐 백화점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막 거대 규모 백화점에 비해서 크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문득
새삼 우리나라가 참 트렌디하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프랑스랑 한국이 향수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뭐 시장의 규모라던가 다양성, 정통성 어떤 걸로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프랑스가 향수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랑 비교해봐도 향수 종목으로는 프랑스가 우승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트렌디함에 있어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향수 애호가들이 즐기고 있는 브랜드나 아이템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막 에고 렌즈 끼고 본 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K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파리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 이미 있어요. 너무 국뽕인가? 그리고 제가 좀 힙한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마레지구에 있는 도버 스트릿 퍼퓸 마켓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꼼데가루송 수장들이 만든 편집샵이라서 매장의 구조라던가 디테일이 좀 전위적입니다. 사실 거기가 도버 스트릿 마켓이라는 편집샵의 향수 전문 매장이거든요. 도버 스트릿 마켓은 원래 런던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LA, 긴자, 베이징 등등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소위 말하는 고감도 편집샵? 뭐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굉장히 핫한 패션 아이템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 샵의 인테리어가 막 전시장처럼 아티스틱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즐겨보는 잡지에서 이 편집샵을 10년을 앞서 나가는 편집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버 스트릿 마켓의 향수 전문 샵인 도버 스트릿 퍼퓸 마켓은 전 세계에 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확실히 전통적인 향수 매장과는 다른 살짝 혼란스러운 그런 구조가 눈에 띄었고 향수 진열대들조차도 되게 아방가르드해서 향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도 흥미로울 법했어요. 물론 향덕이 가면 더 흥미롭죠. 되게 유명한 브랜드부터 독특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 텐 꼬르소꼬모 처음 갔을 때 받았던 그 재미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런웨이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너무 멋지고 패셔너블한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도 해주셔서 아 여기 진짜 힙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음은 딥티크 전 세계 1호점에 방문을 해봤어요. 그 유명한 주소 파리 생제르망 34번가. 거기는 60여 년 전에 딥티크 창립자들이 최초로 만들고 오픈해서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되게 의미 있는 장소고 이 매장에서 나는 향기를 향수로 만든 34번가 생제르망이라는 제품도 출시되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직접 찾아가 봤어요. 딥티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워낙 인기 있는 브랜드니까 저는 사실 여기 가면은 막 관광지처럼 사람들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손님이 거의 우리밖에 없고 매장 분위기도 굉장히 조용하고 소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딥티크 오르페옹 아시죠? 그 향의 컨셉이 뭐냐면은 딥티크 창립자들이 자기 예술가 친구들이랑 즐겨 찾았던 오르페옹이라는 바에서 나던 향기를 구현한 향수거든요. 근데 그 오르페옹 바가 원래 그 딥티크 1호점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딥티크 창립자들이 1호점 매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어서 오르페옹 부지를 구입해서 딥티크 매장으로 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르페옹 바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오르페옹 바에 있었던 푸른색 기둥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페옹 향수의 앞면을 보면은 그 기둥 모양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호점 매장 가니까 역시나 그 기둥이 딱 있더라고요. 딥티크 팬으로서 그런 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도 가봤는데요. 그 샹젤리제 거리는 진짜 뭐랄까 내가 레미제라블 속으로 들어온 느낌. 아, 나 진짜 프랑스에 왔구나 싶은 웅장한 유럽의 포스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개선문이랑 콩코드 광장을 쭉 지나면서 그 프랑스 감성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샹젤리제 거리가 완전 명품 거리예요. 그리고 향수 매장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퍼퓸드 말리를 가봤는데 거기도 매장이 작고 직원분도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되게 친근하셔서 그런지 꼭 제품을 사러 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향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지나가다 들러서 시향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갔을 때도 완전 어려 보이는 거의 막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소년들이 이제 매장 와가지고 아 뭐 여자친구 생기면 어떤 향수 선물로 줘야 되나 나 조향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고 그냥 시향하고 구입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막 명품 거리에 있고 니치 퍼퓸 매장이고 이러면은 편하게 들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서 그 샹젤리제 거리 가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가볍게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외국인이 보는 내 이미지에 맞는 향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줄리엣 해저건 매장을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줄리엣 해저건이라는 브랜드가 그 되게 개성이 뚜렷한 가상의 인물을 기반으로 향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되게 밝고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헤어 잉크, 그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강렬한 메이크업 자주 한다 이러면은 당신에게는 줄리엣이 어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미지를 기반해서 향수 추천받기에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웃음이 많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또 여름 바이브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러스트 포선이라는 향수를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그게 제가 좋아하는 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 가기 전에 제 인스타로 저 파리 가는데 어디 가볼지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분리 매장을 가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레지고에 있는 분리 매장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진짜 들어서는 순간 19세기로 시간여행하는 것 같은 고풍스러운 끝판왕이더라고요. 거의 뭐 옛날 유럽 컨셉 테마파크에 들어온 느낌이라서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이거 뭐야? 이러면서 기웃거리고 다들 인테리어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켠에 카페도 있어서 커피라던가 간단한 디저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스태프나 뭐 바리스타 분도 완전 옛날 유럽 옷 같은 거 입고 계셔가지고 진짜 컨셉 한번 확실하다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분리 감성 좋아하시면 여기도 진짜 가볼 만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파리에서 경험한 향수 매장들 후기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있는 동안 역시나 파리는 파리다. 정말 향덕들의 파라다이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밤 며칠이고 그냥 매장에 상주하면서 향수들 다 뿌려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코는 하나고 내 후각은 왜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일정상 더 많은 곳을 가보지 못한 것도 아쉬웠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느낀 게 앞서 말했지만 이 향수 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막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뭐랄까, 파리가 향수 문화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은 한국은 그 안테나의 근거리 영역에 있는 느낌? 게다가 요즘에는 한국 향수만의 그 독자적인 영역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더 넓고 더 흥미로운 향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낙관을 살짝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좀 그런 건 있어요. 향수를 이제 영화로 비유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는 관객 수 많이 드는 영화는 파리나 서울이나 비슷해.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같은 다양성 있는 작품들도 많이 개봉하고 주목하려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대형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그 유명한 영화들 외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설령 좀 시네필 관객들이 그런 소규모 영화를 찾아보고 싶어도 상영해주는 곳이 없어서 못 보는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역시 향수 종주국은 다르구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일정이 길었다면 더 많은 곳을 가봤었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유럽에 가서 더 재미있는 향수 투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유럽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장소나 이벤트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언젠가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